한국사 속의 사랑.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을 한 기생운초와 함경감사 김희양. 김응수아백은 73세에 30세의 장수연 씨와 결혼해 43세의 나이 차이를 극복한 사랑으로 세간에 화제를 뿌린 바 있는데, 조선시대에도 이보다 더 나이 차이가 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평안도 성천 기생 김부용으로 김영은 추수라고 하는데, 부용도 김영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결혼 후 당호로 운초를 사용했습니다. 본래 양반 가문이었지만 아버지 때 몰락해 아버지가 고을 아전 일을 해서 간신히 먹고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아 급기야는 딸을 기생으로 보내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녀는 어느 시에서 아버지 추당이 지방관리를 지내다 퇴직해 누대에 앉아 책을 즐겨 읽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에 비겐 아침, 인근의 절에서 풍경 소리가 들린다. 뜰에는 석류알이 살짝 벌어졌고 등나무 아래에는 책상이 놓였는데 그 위에 책이 가득 쌓여있던 것을 부용은 기억한다. 그는 아버지가 속세를 초탈한 신선 같았다고 말하지만, 추당은 부용이 10살쯤 되던 무렵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그는 작은 아버지인 이화당에게 맡겨집니다. 그러나 이화당도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30년 동안 병석에 누워있어 집안이 무척 어려운 까닭에 그녀는 어느 최기의 수양딸로 들어가면서 기생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문제가 출중했는데 그녀에게 글을 가르친 사람은 삼촌으로, 삼촌은 유학뿐만 아니라 제자 백가와 의학에도 출중했고 그녀는 그런 삼촌의 재주를 모두 흡수했습니다. 16세 때에는 성천에서 열린 백일장에 나가 당당히 장원을 차지하기도 했는데, 어린 기녀가 장원을 하자 사람들이 설교서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설교서는 당나라 명기설도를 가리키는 말로, 그녀는 문장이 뛰어나 조정에서 비서성의 교서랑에 임명코자 한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운초의 문제가 뛰어났다는 칭찬이었습니다. 옥구슬 일만하리, 유리쟁반에 번갈아 담기네. 알날이 동글동글, 구런이 9번 굴린 알약인 듯. 그녀가 시를 잘 짓는다는 걸 고깝게 본 동네 양반가 소년들도 있었는데, 그녀는 그들에게 둘러싸여 강제로 시를 지으라는 강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분위기가 흉흉했으나 그녀는 시운을 불러주는 대로 시를 읊어서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부용은 애양심도 대단해 성천의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를 읊었는데, 그곳의 신성강변에 있는 사절정에서는 이렇게 읊었습니다. 정자의 이름이 사절이라니 잘못됐다 싶네. 사절이 아니라 오절이라야 마땅하네. 산과 바람과 물과 달이 서로 어울리면 또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야 절세의 풍경이 되는 법. 황진이는 자신이 송도 3절에 속한다고 자찬했는데, 부용은 사절정에 올라 자신이 왔으니 5절정이 돼야 한다고 피력하는 것으로 황진이를 뺨칠 만한 자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운초는 성천 일대의 문인들과 교류하며 시 잘 짓는 기녀로 이름을 날렸는데, 그 시절의 함경감사였던 연천 김희양을 만난 것으로 김희양이 평양의 잔치에 초대받아 갔다 김부용을 만난 것입니다. 김희양은 세도 장동 김씨 가문의 사람으로 함경감사가 된 때는 1811년으로 그의 나이 57세 때였는데 1815년 1월까지 함경감사 측에 있었으니 그 사이에 운초를 만났을 것입니다. 그 뒤로 국경이 아닌 도경을 넘나드는 사랑이 시작되는데, 두 사람은 함경도와 평안도 경계 부근에서 애틋한 미팅을 합니다. 두 사람은 시로 교류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 운초가 명성을 날린 시에는 층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문자탑, 보탑시라고도 부르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한 것을 매 연마다 한 글자씩 늘려가며 지은 시로 애절함과 그리움이 가득 배어있는 시입니다. 운초는 문제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미모도 뛰어났고 그녀 스스로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데, 다음은 그녀가 지은 희재라는 시입니다. 부용화 가득 피어 연못이 온통 붓네. 사람들 말하길 내 얼굴보다 예쁘다나. 아침에 두 길을 걸어가 보니 사람들이 부용화는 쳐다보지도 않네. 운초의 본명이 부용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과 꽃 이름을 섞어서 말장난을 한 것인데, 부용화가 더 예쁘다더니 자기가 지나가자 모두 자기 보기 바빠서 꽃은 보지도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산, 바람, 물, 달이 절경이라서 사절정이라 이름 지어진 정자에서 읊은 시를 보면 자신이 왔으니 미인을 보태서 진짜 절경이 되었다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운초가 해주에 있는 정자인 부용당에 간 일이 있는데 함께 간 나그네가 이런 시를 지어 운초의 미모를 칭송한 바 있습니다. 부용당 위에 부용이 서 있으니 사람 부용이 꽃 부용을 능가하네. 김희양과 운초는 편지로 시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라 같이 놀러 다니기도 많이 했는데 평양 연광정에 김희양과 성균관 유생 심용교와 놀러간 것을 기념한 시에서 운초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광정이 몇 해나 되었나? 오늘은 놀만한 맑은 날일세. 우주에 우리 새 호걸이 있으니 강산에 이 정자 하나가 견줄 만하네. 운초가 김희양과 풍산에 놀러 가기로 했던 일이 있었는데 약속한 날 병이 나서 가지 못하자 운초는 미안한 심정을 시로 써서 김희양에게 전했습니다. 개천 땅에서 이별한 후 산천은 가로막히고 주렴 장막 어둡지만 낮에도 발은 걷지 않습니다. 다른 생각 없이 경솔하게 방에 들고 바람은 어찌 당돌하게 자리를 휘날리는지요. 근심이 쌓일 때면 때도 없이 술 마시니 시흥은 많이 이뤄도 시는 이루지 못한답니다. 다정이 모두 바뀌어 병이 된 것이니 복내로 가자는 옛 언약은 구름 속에 아득하네요. 1825년 부용이 기다리다 못해 한양으로 올라갔지만 김희양을 만나지 못하고 곧 돌아오는데 공교롭게도 그해 여름 김희양은 헐릉벌목 사건에 연루돼 출송 조치를 당한 죄인이 돼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김희양은 승진을 거듭하며 판서직까지 지내고 1826년에 은퇴한 원로 대신에게 내리는 일종의 명예직인 봉조아가 되었지만 성천의 운초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830년에 평안도 구성으로 귀양까지 가게 되었는데 귀양 간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운초가 남긴 시에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귀양을 오게 되어 부끄럽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운초는 김희양을 그리워하며 귀양 생활을 버텼는데 그녀의 불행한 처지가 김희양에게 전달되었는지 다음 해에 김희양은 그녀를 불러들여 소실로 삼았습니다. 김희양의 본처였던 정경 부인 이 씨가 세상을 떠났던 것인데 김희양은 후처를 구하지 않고 운초를 불러들여 아내 역할을 맡겼습니다. 이때 김희양의 나이는 77세, 운초는 확실치는 않지만 30 정도였는데 운초는 한양에서 경산, 금원, 경춘, 죽서 등의 여인들과 시회 활동을 했습니다. 이 시회를 삼오정 시사라고 불렀는데 주로 양반가의 기생첩들로 이루어진 모임이었고 이런 모임 역시 김희양의 후원하에 이뤄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는 나이를 떠나 시를 즐기는 동료로서의 즐거움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운초가 결혼 생활을 읊은 시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 읊는 일 규중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다만 명공께서 시를 사랑하시기 때문일세. 운초는 김희양과 15년을 같이 했는데 1845년 김희양이 세상을 뜨자 운초는 자기 소리를 알아줄 이 없으니 검은고 줄을 끊었노라며 비통해했습니다. 그 후 그녀는 먼저 간 남편을 그리며 조용히 살았다는데 그녀가 쓴 스스로 위로하며라는 시는 어쩌면 김희양이 죽은 뒤 그녀의 모습을 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울 속 여인 얼굴, 세상 밖의 몸은 차디찬 매화 그림자의 대쪽 같기만 하네. 사람 만나도 세상 일 말하지 않으면 인간 세상 아무 일 없이 편안하리라. 부용은 김희양이 죽은 뒤 16년을 더 살다 71세가 되던 해 돌아갔는데 그녀는 유언으로 나를 대감이 있는 태화산 아래 묻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첩은 첩인지라 사후에 남편과 같이 묻힐 수 없었고 문중의 묘역에서 떨어진 곳에 쓸쓸히 홀로 누워있는데 그녀의 무덤은 소설가 정비석이 찾아냈다고 합니다. 오늘 한국 사속의 사랑은 나이를 뛰어넘은 사랑을 한 기생 운초와 함경감사 김희양이었습니다.